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상호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6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용수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계식 만안구청장입니다. 조은호 동안구청장입니다. 김동근 도로교통국장입니다. 김기배 환경국장입니다. 정현숙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정원주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성대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선현석 세정과장입니다. 김경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선미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진 만안복지문화과장입니다. 문성숙 동안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용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편성 규모,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고육과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비와 전국 단위 긴급 추진 사업, 시 자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9,526억 원보다 2.74%인 535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조 6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7,255억 원보다 3.1%인 535억 6천만 원이 증가한 1조 7,79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가 98억 5천만 원이 증가하여 1,627억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437억 원이 증가하여 7,241억 원이며 그 밖의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존예산 대비 3.1% 증가한 1조 7,791억 원으로 정책사업비는 3.63% 증가한 1조 5,284억 원이며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에 변동이 없음을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의회 사무국은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네트워크 이전 2,200만 원, 예산법무과는 일반 예비비 25억 원, 기업경제과는 고육과 피해지원금 423억 4천만 원, 위생정책과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1억 700만 원, 대중교통과는 더 경기패스 80억 6천만 원, 만안동안복지문화과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사업 본청 통합 추진에 따라 기존 사업비 총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고육과 고물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도비 변경 사항과 주요 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우리 원재섭 의회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김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영입니다. 2026년도 이해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 개요부터 4쪽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경제의 안정을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및 더 경기 패스 예산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민생 안정과 농지의 투명한 이용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예산은 예산의 편성 시기의 적절성 및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서 없이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진기 의원님. 네,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큰 세입부터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큰 세입은 지방교부세 98억 원, 그리고 보조금이 437억 원 정도가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별 예산 요구 설명서를 보니까 고유가 피해 지원금, 그리고 더 경기 패스 사업에 있는 국비 사업을 다 더하니까 요 국고 보조금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도비 고유가 피해 지원금 42억 원, 그리고 경기 패스 12억 원 정도를 같이 합산을 하니까 대략 뭐 이 도비 보조금하고 얼추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실장님. 예.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내려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국고 네. 보조금, 도비 보조금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더 경기 패스는 12로 매칭을 하고 35%,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42억 매칭을 했는데 합하니까 약 72억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 교부세, 그러니까 다시 고유가 피해 지원금, 더 경기 패스, 그리고 예비비를 더하니까 대량 지방 교부세가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뭐 숫자가 정확히 맞진 않지만 크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아마 예산부서에서 좀 동의를 해주시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 지방 교부세가 지금 우리 이 심사하는 6월 시점에 이제 지방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평시에도 이 시점에 지방 교부세가 내려오나요? 평시에는 지금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지방 교부세가 내려왔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앙 정부에서 추가로 예산이 좀 여분이 있어서 내려준 거예요? 아니면 이 매칭을 하라고 내려보내준 거예요?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한 24조 정도가 아마 더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이제 그 정부에서 좀 그 배분을 네.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 교부세가 더 내려오지 않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더 경기 패스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재원을 확충하려고 했었어요? 좀 어렵지 않나 아마. 그럼 우리는 안양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국비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교부세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라는 상황인 건데 국도비 보조금을 해서 우리가 약 430억을 받았는데 안양시에 돈이 없어서 이 매칭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건 어차피 이번에는 전국적인 그 지방 교부세들이 다 배분되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이번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매칭해야 되는 약 70억 정도의 예산이 여유분이 있었느냐, 우리가 비축하고 있었느냐가 저 궁금한 거예요. 저희들이 현재 비축한 것은 예비비 정도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비도 그런데 70억이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이번에 교부세가 아니었다면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웠다.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뭐 그건 가정이니까 다행히 내려와서 다행히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지 않아서 다행인데 이 세입 상황을 보니까 더더욱 우리가 중앙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에 편성할 때 잘 편성해야 된다라고 사용처를 그렇기 때문에 잘 단돈 몇 천만 원이라도 네. 어떤 잘 편성해야 된다는 게 저희 예산 편성의 저희 생각이고 아마 실장님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자 이제부터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이 지방교부세에서 남은 예산들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25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방교부세에서 매칭하고 남은 25억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이 예비비에 대한 사업별 예산 요구 설명서를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사용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이 편성의 기조면은 우리는 이 예비비를 다음 3회 추경 때 감액을 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가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비비를 삭감하고 3회 추경 때 다른 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번 예비비 편성은 의미 없이 예비비에다 넣어둔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그 추경은 지금 원포인트 추경이잖아요. 원포인트 추경 아닌데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해야 되나요? 원포인트 추경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저기는 지금 추경이 이제 9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럼 그 초과 세입 어차피 우리가 받은 이제 한 25억 정도가 지금 초과로 돼 있는 우리가 지금 그 고유가 지원금을 지출하고 나서 한 25억 남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9월달에 편성해서 좀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어떻게 25억을 또 자체 삭감해서 편성하겠다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산 편성과 그 예산 편성을 쉽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비비가 편성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 써놨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144조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회 추경 때 편성하겠다는 거는 우리 사업량이 그때 남아 있으니까 그때 다시 쓸 거예요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불구국한 그런 예산은 써야 되지만 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잘못된 걸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 심사하면서 예비비를 감액했었어요. 감액한 예산을 또 예비비로 우리가 또 맞춘 거예요, 숫자를.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됐던 예비비가 의회에서 봤을 때는 과대 편성되었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예비비다 붙인 거예요. 문제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비비로 이제 어차피 하반기 되면 예비비를 좀 한 그런 그러니까 예비비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비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데에 써야 되는데 예비비를 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의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냐라는 취지고요. 그러면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 예비비로 편성 안 하고 이제 그 일부만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긴 있죠. 이제 제가 예산은 봤을 때는 내려왔지만 우리 3회 추경 때 분명히 예비비 삭감합니다. 안 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는 법정 적립 기금의 목표에 미달된 금액에 편성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지난번 재난관리기금과 같은 경우죠. 두 번째로는 이미 계획된 투자 사업에 편성할 수 있었어요. 원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예비비 편성이 아닌 기금 예탁.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넣어두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는
가능하죠. 가능한데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빼면은 비교적 예비비에 왜 편성했냐라는 비난은 안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까도 이제 뭐 원포인트 이야기를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좀 넓히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이. 그러니까 뭐, 이미 원포인트가 아니게 된 이상 지금 당장 5월이든 6월이든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들이 몇 군데가 있었을 거예요. 이 25억 풀었으면은 조금이라도 빨리 시민들께 혜택이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원포인트에 매몰돼 있던 거는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예비비는 이렇게 숫자를 맞추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예비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굳이 본예산 때 삭감했던 거를 왜 더 편성했냐라고까지 말하는 거는 조금 제가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말한 거고, 예비비 편성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또 끝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네. 근데 뭐 이거 세입부터 세출까지 다 있는 거라서 제가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선 실장님께 질의는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계속 길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의원님들 하시고 나서 다른 부서에 좀 몇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뭐 아마 실장님께서 좀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최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이제 예비비는 항상 이제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 저희가 예산을 편의대로 쓰기 위해서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예금 통장이 아니다. 세입이 들어오면 그 세입에 대한 적절한 세출을 고민해서 편성을 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충분히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우리 또 예산과장님께서도 공감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뭐 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최진기 의원님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거는 제가 어디에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의회 사무국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표를 보면 우리 의회의 예산이 세출 총괄이죠. 이렇게 보면 이번 그 2,200만 원이 일반 공공행정 기능별에 010-01 입법 및 선거 관리로 돼 있어요. 이거는 입법이라는 취지로 보면 될까요? 이 세출은 아마도 그 자료에 아마 없을 거예요. 요 세입 세출 총괄표로 보고 있고 의회 사무국의 예산들이 그러니까 이 입법 및 선거 관리에 들어간 예산이 대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선관위에다가 그 예산을 공공기관 이전을 해서 줬던 그 세출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출에 입법 및 선거 관리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없나요?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교체 사업이 네. 세출 기능별 세출에 입법 및 선거 관리 분야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요거는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비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시설비도 기능별 뭐 조직별 뭐 예, 문제가 없는 걸로 좀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하려고 했다가 이제 요 관계 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를 해서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구청장님들한테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양 구청의 행정을 일원화하는 데 있어서 나름 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를 양 구청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발표해 주신 제안 설명 자료 보고 있는데요. 제안 설명 자료 보면 만안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안구 복지문학과에는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으로 돼 있고 사업량은 실태조사 계도 홍보로 되어 있어요. 동안구는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으로 돼 있고 실태조사 및 농지 대장 정비라고 돼 있어요. 사업 명칭도 다르고 사업량도 다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업의 내용은 거의 뭐 내용은 동일한데요. 이제 용어 사용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항상 통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좀 이번에도 좀 빠져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저희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예산서에는 부서하고 사업명 명칭은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사업량은 좀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정한 집행부에서 써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요거 정도는 그래도 조금 꼼꼼하게 맞추면은 또
네, 좋은 제안 설명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좋은 지적으로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단순히 여기서 왜 똑같이 안 썼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2027년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각 구청 사업만 보시지 마시고 사업별 예산 요구 설명서까지 해서 통일하는 작업을 한번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으로 제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원재석 국장님께 저도 아까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사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원안 가결이 됐습니다. 그 본회의장 그 전자회의 시스템 변경하는 예산. 근데 사실 이 예산에 대한 저는 그 상임위원회의 의결은 당연히 존중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편성되는 과정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임위 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민생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사실상 저는 이 예산이 우리 안양 시민들의 그런 민생과 직결돼 있는 아주 시급한 예산이었나,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 시점에 올려야만 하는 예산이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 이 공간은 본회의장은 안양시 의회 구성원들이 주가 돼서 사용을 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 공간을 사용하실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뭐 계신 분도 있지만 9대 의회가 아니라 10대 의회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10대 의회에서 10대 의회가 사용할 공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속에서 예산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너무 집행부에서 밀어붙인 예산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실무적으로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상임위에서 의결을 했다라기보다는 시와 시의회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위한 정무적 예산이라는 판단 속에서 이 예산이 저는 통과가 된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실제로 그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의 어떤 구조를 바꾼다고 했으면 그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치도, 조감도 이런 거라도 있는 상태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사실상 우리 의회 사무국도 조금은 소홀히 했고,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도 이것은 분명 실무적 예산이 아니라 정무적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라인에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굉장히 소홀하게 했다라는 지적은 반드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해 주시리라 봅니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예산이 이게 뭐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예결특위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지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이게 단순히 통과가 됐으니까 서둘러 집행해야지라는 마음보다는 10대 의회가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고 원구성이 된 후에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논의하고 나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배치 변경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 그 약속은 뭐 제가 10대 의회에 있지는 않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의회에 대한 기본적 존중입니다, 그것이. 예. 동의하시죠, 국장님? 예, 의원님들 말씀 저기 한번 저희들이 한번 의견 다시 한번 받아보고요. 의원님들의 그 의견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게 반영을 해서 차후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졸업하시지만 꼭 인수인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실 우리 김보영 의원님. 네, 앞서 그 소회를 해주신 네 분 공직자 여러분, 사실 의회에서 이 소회를 한다는 그런 분들은 사실 참 행복하고 공직 마무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여러분이 그만두신다 하더라도 안양시의 그 채취가 다 남을 겁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도현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네트워크 이전 이게 저는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아마 삭감이 되고 다시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삭감됐을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저도 이게 또 추경에 그대로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의원들한테 이게 왜 이 전자 시스템 네트워크를 이전해야 되는지 충분한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의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들리는 얘기에 이렇게 집행부 앉고 의원들 앉아서 보기가 저기에서 뭐 그런 식으로만 얼핏 얘기를 들었지. 이게 한번 이거 네트워크를 또 이전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쭉 갈 거 아닙니까? 잠깐하고 또 이전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방향을 어떻게 해서 집행부가 앉고 어떻게 해서 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집행부와 의회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라든가 뭐 그런 게 아마 설명이 좀 있었으면 공식적으로 그럼 다 예. 공감할 것 같고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아니다 그런 토론을 달진 않을 거예요. 사실 이것도 그렇지만 우리 그 2층에 그 소회실 있죠. 제가 전에도 누누이 얘기 드렸을 거예요. 소회실에 우리가 그 행사를 하게 되면 이게 프랭카드를 거는데 할 때마다 여러 저 외부에서도 행사가 많은데 이거 할 때마다 계속 프랭카드 하니까 여기다가 전자식으로 해서 시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글귀가 나오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예, 프랭카드. 예, 맞습니다. 그걸 좀 하면 차 외부에서 올 때도 그렇고 외부에서 행사할 때도 프랭카드비도 절감이 될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사실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또 뭐 본회사에서 뭐 시 집행부에서 안 해준다. 그러면 끝이에요. 사실 이 의회에 조금 더 친화적인 발전을 위해선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이번에 퇴임하시는 우리 국장님뿐이 아니라 이 얘기가 속기록에 남고 또 이 얘기를 해서 또 차기 국장님이나 지금 현재 계신 팀장들이나 다 이렇게 좀 새겨 들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과 것도 해도 되나요? 예. 제가 이쪽에 잘 모르는데 그 고유과 피해 지원금하고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진기 의원님이 그 더 경기 패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비비 성격으로 얘기 많이 드렸는데 저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이 사업이 고유과 피해 지원금 같은 사업도 국비가 80%고 80%가 지원돼서 12가 10%지만 그 금액도 42억 원에 이릅니다. 전 사실 고유과 피해 지원금이라는 피해란 말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고유과 시대에 지원해주면 되지 고유과 시대라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피해를 본다고 이건 국가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고유과 피해 지원금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비 부담도 42억 원이나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고유과 피해 지원금을 풀었을 때 이게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전 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풀고 다시 이렇게 지역경제가 활류가 되는 그런 것도 우리 공직자가 좀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 뭐 온라인 거래 불법이라든가 제한업종 등에 사용이 돼서 부정 유통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을 거라고 믿으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국비가 80%, 시비가 또 10%, 42억 원에 이르는 돈이 지원이 되니까 이런 거에 환류 방법이나 나중에라도 꼭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인건비 사람 구해서 이렇게 여기 뭐 한부 뭐 차상이 저소득 하위 그 기준에 맞게만 주면 된다. 이게 끝이다라고 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신영수 국장님. 그냥 주문 끝이다가 아니라 이게 돼서 지역경제 어떻게 환류가 되고 불법으로 사용된 사례는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 그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제 그 목소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더 경기 패스도 마찬가지예요. 대중교통과. 이게 지금 혜택 기간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지금 시비가 30억 가까이 또 예산이 나는데 이 이후에도 계속 이 환급률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시에서 환급을 해줄 수 있는가? 우리의 재정 여건상 또 이게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 복지 모델인지 이게 복지의 가장 우선 순위인지
이런 것도 물론 국도비 지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린 시비를 세워서 당연히 준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이제 지자체의 독립을 좀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 형편에 맞는 이런 국도비 보조 사업의 정체성을 저희도 좀 가져야 될 거라는 그런 두리뭉실한 말이지만 제가 평상시에 늘 느끼고 있었던 말이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제 이 마음이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분들에게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기 의원님. 네, 뭐 특별히 답변을 듣고 싶은 건 없고요. 네, 저희 그 오전에 있던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부시장님 출석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거는 이미 그 서면 답변을 제출해 주시고 회의 시작 전에 어떤 소통의 과정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 그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드렸던 내용들 서면 답변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뭐 읽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이 벌어진 이 상황들이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함께 인식을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 법에서 보장된 의정 활동의 일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 적어주신 서면 답변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어떤 집행기관과 의회와 집행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그 고용노동과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실장님 그리고 예산본부과장님 모두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그 추경이 또 있고 또 예산심사가 또 있고 그 사이에도 결산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러한 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최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네, 장명 의원님. 네, 여기서 그동안 못 뵀던 국장님들, 과장님들 뵈니까 반갑고요. 또 이번에 퇴직하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앞길에 행복 가득하시기를 인생 2막을 응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진기 의원님께서 방금 이 오전에 있었던 노동인권센터 불출석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고 했는데 사실 이 답변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착잡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게 굉장히 8개월, 9개월 정도 된 문제잖아요. 사실은 법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공공기관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설명 책임과 성실한 소통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에게 기대되는 그 덕목이나 의무는 단순한 적법성을 넘어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와의 신뢰 구축, 그리고 집행부와의 신뢰 구축, 시민들과의 신뢰 구축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저는 이거는 지방자치 시스템을 훼손하는 것까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견제랑 균형의 기본적인 원리를 거부한다고 치면.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 말씀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이 답변서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신 흔적을 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진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런 소모적인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좀 더 생산적인 방향을 찾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뭐 사실 상임위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 신영수 실장님 그리고 정은주 과장님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 거듭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임위 구분 없이 지금 이 노동인권센터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잖아요.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정말 그 공공협력기관으로서 우리 노동인권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게 조금 더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공공협력 기관에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요구를 하는 과정 역시도 정당해야 하고, 그 요구가 타당한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피하지 않는 책임 있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 장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과 집행부와 시의회와 공공협력 기관 간의 정말 제대로 된 신뢰관계 구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서가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네, 우리 정한기 의원님. 네. 과장님, 저기 궁금한 것 때문에 노동인권센터 전유 과장님, 이게 그 법인 설립이 안양시가 최초였죠? 노동인권센터. 사단법인으로 사단. 네, 네. 지금 또 다른 지역도 있나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람들 그 처음 설립될 때 그 생각도 나고, 근데 이게 좀 잘 뭐 못하시는 거 아니라 전국 최초인데 그 법인 사단법인 설립을 하시면서 이런 과정을 쭉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노동인권센터 이제 센터장 인건비 산출 내역이 올라오면 6개월 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 6월부터 12월인가요? 7월부터 이제 12월까지입니다. 미리. 네. 근데 아직 인사분 결정이 된 건 없는 거예요? 자체 심의를 걸친 거예요? 아니 심의 내역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산출이 나온 금액인가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한테 연봉계약서 체결 요구를 하였으나 저희가 예산이 현재 전혀 없는 상태로 반려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는 이거를 예산을 센터장 그 페이를 갖다가 그러니까 급여죠. 네, 이거를 6개월치를 7월 1일부터 산출은 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기준점을 정한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식적으로 연봉계약서 체결은 안 된 상태고, 다만 이제 공무원 보수 4호 규정이라고 해서 이제 4급 상당의 공무원 보수를 준용을 해서 이제 추계를 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4급 공무원. 네, 말씀드린 이제 연봉계약서는 저희가 반려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산하기관 센터장, 대표이사, 뭐 소장님 등등이 그 수준으로 한 게 아니라 4급 공무원. 예,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협력기관 중에서는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5급 상당이고, 이제 현재 노동인권센터의 경우에는 이제 4급 상당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4급 상당이 된 거예요? 네, 당초에 이제 설립할 당시에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사단법인 법인 설립할 적에 좀 더 제가 그 의회에 있을 적에 우리 집행부하고 이제 많은 소통을 원했는데, 제가 도시교통부에 있을 때 소통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잘 진행은 됐어요. 근데 이런 소통 문제를 좀 더 우리 그 기획행정 맞죠? 거기랑 좀 소통을 많이 하고 의원님들과 좀 소통을 많이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저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한 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 점을 잘 해결했으면 좀 이렇게 된 인건비 문제잖아요.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4급 상당이 되면 그거에 대한 대우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 또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뭐 참석 안 한 부분, 또 기타 뭐 다른 부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있었던 일, 이런 거를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좀 앞으로 좀 잘 하셔가지고 네네. 10대 의회 때 그만한 대우를 좀 받았으면, 받는 게 아니라 그 직급이 있으면 그만큼 해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누가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그렇게 좀 소통 좀 해주시길 제가 이제 부탁이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도 이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마지막이라 뭐 크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신현실장님, 김동국 국장님, 원재석 국장님, 정선미 과장님 뭐 수고했던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오늘 이제 회기 내일 본회의장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회의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 8년 동안 먼저 우리 이제 각 구청장님 바뀌실 때마다 초에 들어서 각
각동 우선시 사업 3가지 뭐 2가지 항상 여쭤뵌 게 있어요. 그건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만한 동안에면 균형을 발전해서 이제 그 최초는 좀 궁금해서 받기 시작한 게 꾸준하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변화도 많았고 그만은 각동에 우선시 사업이 이런 사업이 지금 원하는 거라는 것도 저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냥 김동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로, 만수로 이런 게 빨리 돼가지고 안양구의 발전 좀 이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많은 동안이 안양시가 함께 해주시길 좀 해주시면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필 또 오늘 여기 예택에 또 5분의 의원님이 이제 재선 의원을 좀 가시는 것 같고 제가 좀 유일하게 또 이게 이제 우선시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 순서가 좀 약간 바뀌어서 보게 됐어요. 사실은 제 순서가 아닌데 하여튼 그럴 만한 이유는 뭐 아마 집행부에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여튼 와가지고 보니까 또 제가 또 재선 달고 또 마지막으로 나가네요. 하여튼 여기서 여기 7분 계시는데 앞에 5분이나 계시니까 아마 훌륭하게 아까 우리 지금 퇴임하신 우리 국장님들 부탁을 좀 많이 좀 10대에서 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고용노동과는 그게 궁금한 점이 있었다며 여쭤뵀던 거고요. 각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거는 저 예산안을 좀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네, 정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따로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우리 정은주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이게 내부적으로 노동인권센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감독 부서인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이런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산이 지급되는 게 확정이 되면 그 센터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순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까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 이미 연임을 결정했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이제 가장 큰 명분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우리 노동인권 센터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비목이 지금 다른 데서 인건비를 돌려서 쓸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네. 보름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 한 12일, 2주가 채 안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이게 어쨌든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내부라고 하는 거는 집행부와 노동인권센터의 어떤 일치된 의견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이후에 노동인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과장님께도 여쭤보고 실장님께도 여쭤보지만 좀 논의하고 계신 대안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노동인권센터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사실상 이제 공식적으로는 6월이 지나고 나면 센터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거네요. 현재 저희, 상황을 기준으로 예, 놓고 보면 집행부에서는 뭐 선택지가 없는 것으로 이제 변호사 자문이나 이제 전반적인 지금 업무 검토 내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장님도 이제 뭐 6월에 같이 이제 물론 이제 시를 떠나시지만 그래도 노동인권센터 자체가 우리가 사단법인 최초로 만들어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의 어떤 업무 공백이나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는 방안을 좀 철저하게 논의해서 대안 마련을 해주십사. 그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보영 의원님.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도 노동인권센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시에서는 어쨌거나 이 조직적으로 해서 노동인권센터를 4급으로 조직을 만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센터의 이 사회를 통해서 그죠? 네, 네.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제 파견직으로 6급 수당 6급 봉급으로 지금 현재 있는 센터장한테 파견직으로 안양시 예산으로 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직급을 상향을 어쨌거나 뭐 이사회나 뭐 그런 뭐 절차는 거치셨겠죠. 그래서 네. 이제 4급으로 상당히 돼서 A가 됐든 B가 됐든 어쨌거나 그
대책이 4급으로 됐는데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이번에 6개월치를 우리가 세운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근데 그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어떤 A가 됐든 B가 됐든 누가 가든 간에 그 근무를 하게 되면 월급을 전에 파견직 주듯이 시에서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그동안에 파견 근무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6월 네. 30일자까지는 이제 가능하지만 6월 30일 이후로는 이제 정년퇴직에 해당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이후로는 예산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더 이상의 뭐 어떤 봉급 지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에서 일단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이 된 거잖아요, 전에.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7월 1일부터는 공석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변호사, 노무사 자문을 받았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제 예산이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연임을 할 수 없다라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계약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제 예산이 공급에 없기 대한 때문에. 예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우, 참 집행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퇴직하기 전보다 얼마나 많이 세월이 바뀌었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직을 만들었고 어떤 누가 됐든 조직을 만들었으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됐었고 이 조직을 만들기 전에 예산을 쥐고 있는 시의회와의 협조가 있었어야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조직이 4급으로 갑니다. 갑자기 6급 파견에다 4급으로 간다면 의원님들이 좀 의아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만해서 4급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게 협의가 되고 조직이 있으면 예산이 올라가는 거지. 이거 다른 타시에서 봐봐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조직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인건비 올렸다가 의회에서 2번이나 삭감되고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예? 그거를 서로 아픔을 드러내놓고 상처를 보듬을 생각을 하고 치유할 생각을 해야지. 골마 있는 걸 자꾸 가리고 없고. 저는 아까 여기 예특 잠깐 그때 들어와서 들었습니다만 오늘 또 센터장님께서 아까 참석을 안 해고 뭐 사유서를 받고 그 내용을 봤어요. 저도 그 내용도 그냥 덮기, 상처 덮기 급급한 내용뿐이에요. 뭐 심려를 끼쳤다, 뭐 무겁게 생각한다. 어떻게 그때 못 나와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돼야 센터장님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해결 방안이 없어요. 자문 노무사한테 그 변호사한테 했었어도 뭐 월급이 확보가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서 뭘 이걸 논의해요. 진짜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의회야 사전에 협의를 해서라도 직제에 맞는 인건비는 마련을 했었어야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다 끝난 얘기 같고 뭘 그러나 하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예특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황당하다 아니할 수 없는데 이거는 더 해결책이 없는 건가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좀 첨언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예산을 집행부가 게을러서 확보를 못한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요. 이게 지금 작년부터 이제 노동인권센터와 관련해서 센터장 그러니까 조직 진단을 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뭐 큰 틀에서는 예를 들면 현재 센터장을 공무원을 계속해서 파견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좀 유능한 인재를 모셔서 외부에서 공모해서 모셔올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외부에서 모셔온다면 지금 이 4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직급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노동인권센터의 좀 바람직한 운영을 도모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 나가자라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이제 의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론화된 다음에 내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노동인권센터가 그 내부적인 행정 절차를 먼저 하고 나서 저희한테 예산을 역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저희가 아니죠, 이제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우리 신영수 실장님과 우리 정은주 과장님께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서 우리 김보영 의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어요. 김보영 의원님, 예, 맞아 말씀하십시오. 저한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안양시의 행정력의 입장에서 정리할 걸 정리해야죠. 조직은 살아있고 예산 인건비는 안 세워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진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아니 내가 뒷북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은 너무 고생하고 다 이렇게 또 의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디로 이게 화살이 돌릴지도 모르게 안 남았는데 뭐 이게 그러면 그래요. 예산 4,200만 원 6개월치 없고 뭐 인건비 없으니까 발령 안 내고 그냥 센터장 없는 대로 그냥 뭐 예산 세울 때까지 그냥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과장님? 뭐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다양한 말씀. 방법 돈이 안 세워졌는데 다양한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 과장님이 그런 거기 중간에 이중으로 파견 거기 업무 보시는 거예요? 예산 쓸 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무원은 사단법인의 겸직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여러 가지 답답하기도 하고 뭐가 여러 가지가 있어. 돈이 없고 돈이 인건비가 안 세워졌으면 못 하는 거지. 그죠? 누가 봉사직으로 다시 예산 쓸 때까지 봉사하지 않는 한 그게 되겠어요? 아니 제가 이건 그냥 하는 말이고 아무튼 뭐 제가 이제 며칠 남지도 않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너무 우리 안양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냥 좋게 그냥 덮기만 한다면 이렇게 골마 터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요 시간 끝나고 잠깐 국장님하고 대화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네, 김정중 의원님. 김정중이에요. 참 정은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신영수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한 8개월 정도 끌었던 스토리인데 정은주 아까 과장님께서 겸직 말씀하셨잖아요. 사단법인 안 된다고. 애당초 노동인권센터가 사단법인으로 가는 게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예. 뭐 사전에 저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지나간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도연 위원장님 말 맞습니다나 조직 진단이 확실히 들어가야 돼요. 거기. 조직 진단이 들어가서 지금 체제에서 과연 계속 공무원을 파견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있어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4급 5급과 공조직의 4급 5급 체계는 틀립니다. 저도 그거를 했던 사람 아니에요. 21년 동안. 근데 그 차이는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공무원 출신 분들이 거기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공조직, 사무관, 서기관에 매몰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산 편성을 그쪽으로 기준을 맞춰서 그런 거예요. 네. 우리 지금 산하기관 있죠. 협력기관 한번 보세요. 직급 체계하고 봉급 체계가 어떻게 돼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센터장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인권센터장님이나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재단의 관장님이나 그 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의 본부장님은 직급이 없습니다. 급수가 없어요. 그냥 계약직이에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조정과 심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김정중 부위원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중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 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 및 더 경기 패스 예산은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예산은 농지 효율적, 체계적 관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예산 편성의 과정과 적정성에 대한 우려로 몇 차례 삭감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운영 및 방향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공론화 과정이 없어 일방적으로 재편성된 점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 삭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이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 의견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된 내용이 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영수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용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김도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그리고 마지막 제9대 의회 그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에게도 제9회 마지막 의사봉을 맡겨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신 해주신 이천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 역시 덕분에 시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끝까지 다할 수 있었다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는 떠나지만 제가 걷는 길은 언제나 우리 안양시와 또 안양 시민을 향해 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